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9월 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송국군의 혼술에서는 매일 하나 이상씩 지금 현재 상당히 전국이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전국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술술 풀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궁금증 풀이는 이준석은 도대체 왜 릴레이 가처분 소동을 벌일까입니다. 물론 뭐 본인의 분풀이일 수도 있고 본인이 또 뭐 어떤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슨 뭐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본인이 이렇게 릴레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속셈, 노림수는 지금 따로 있는 것이죠. 본인이 모든 것은 본인의 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지금 윤석열 정권 초반에 정부에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들에 대한 지금 정책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살기 위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몸짓으로 이런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릴레이 가처분 신청, 그 속셈은 뭘까? 그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진석 그 비대위가 어제 새로 출범을 했죠.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이준석은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모든 문제를 법원에다가 갖다 맡기는, 이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첫 번째 그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것을 법원이 인용을 해줬기 때문이죠. 전혀 예상 밖으로 엉뚱한 정치권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이유를 대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죠. 바로 그 남부지법 민사 51부 항정수 수석부장판사 성향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또 출신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항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비상상황이다. 비상상황이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킨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 법원에서 당신들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만약에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은 이준석은 지금 당원권 정지라서 당원 그 대표직이 그 정지가 돼 있는데, 그러면 돌아갈 길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비대위를 만들면 안 된다.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원이 정치권에서 일어날 일을 가정을 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이준석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러면서 비대위 만들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엉뚱한 이준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해석이 나오니까 이준석은 계속 모든 걸 법원에다가 갖다 맡겨서 자, 법원에서 처분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당 대표를 지냈다는 자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주호영 직무정지 그가 1차였는데 1차 가처분이었는데 그것은 인용이 됐고, 자, 2차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외에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이것은 14일 날 심리가 시작됩니다. 연휴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국위원회 효력정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법원이 이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비상상황에 맞도록 이 비상상황 이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당헌 당규를 개정을 했죠. 그 개정을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 당헌 당규 개정을 무효로 만들어달라. 이것을 또 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비대위원 직무정지와 전국위원회 효력정지는 14일 날 심리가 시작되는데, 비대위원은 지금 저는 사퇴해버렸죠. 주호영 비대위원 다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 소송을 취하를 하지 않으면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서 심리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심리를 할 거,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이것은 이미 지난 5일날 다 행해진 것을 가지고, 5일날, 8일날 행해진 것을 가지고,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각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워낙 이 판사 성향을 보면은 이것도 인용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당헌 개정한 게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그대로면은 이 항정수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던 것처럼 또 비상 상황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전 당규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준석이 다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신임 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가처분 신청,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심리 날짜가 결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이 당헌 당규가 그 원점으로 돌려버리면은 이것은 뭐 심리할 것도 없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당헌 당규가 개정이 안 된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또 이 항정수 부장판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똑같이 판결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했던 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당헌 당규 그대로 따라서 본인이 했던 걸 이 당헌 당규가 개정이 무효가 돼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항정수 판사 입장에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정진석도 가처분을 인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 지금 이거 다 노리고 이준석이 이 잔꾀를 부리고 있는데 비상 상황이 아니게 되니까 또 정진석도 정진석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도 인용이 된다는 거죠. 이 전국위원회 이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정진석이 또 아웃되면은 다시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직무대행.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러면 대표 직무대행은 원내대표가 맞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서 19일 날, 연휴 끝나고 19일 날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죠. 그러면 후임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직무대행이 다시 또 비대위를 띄운다고 하면은 이준석은 또 가처분을 하겠죠. 이준석에게 지금 모든 것은 당이 어떻게 되든 엉망이 되든 윤석열 정권이 흔들하든 본인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 작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대로 쭉 가면은 만약에 비대위를 못 열고 계속 부대위가 활동을 못 하고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1월 8일, 내년 1월 8일 되면은 이준석이 당대표에 복귀합니다. 법적으로.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상황 없이 이대로 쭉 가면은 1월 8일 날 끝나서 1월 9일 날 복귀를 하게 되죠. 이거 아직 겨우 4개월도 안 남은 이야기입니다. 4개월 후면은 이준석은 다시 당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임기죠. 6월 전당대회. 그래서 이준석이 1월 8일 되면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풀려서 당대표로 복귀를 하는데, 이것이 이준석의 1차 목표죠. 이게 1차 목표입니다. 자, 1월 9일부터 당대표 다시 복귀해서 6개월 동안 다시 당대표를 하는 거.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1차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손절을 했고, 그리고 당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준석을 따르는 극히 일부 한 7, 8명 되는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한 100명 이상은 이준석과 다 등을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이 흔들렸는데, 리더십이란 게 있을 것도 없죠, 이준석은.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또 다른 이준석의 장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은, 본인이 당대표로 복귀하고 나서 전 당원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 이런 또 퍼포먼스를 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신임 투표를 해서 6월 달까지 다시 당대표로서 공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노려서 지금 당원 배가 운동, 당원 모집 운동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원들을 막 모으고 있죠. 본인의 지지자들, 맹목적인 지지자가 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원 모집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6월까지 대표를 하고 또 내년 6월에 또 전당대회 재출마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 가서 머물면서 내가 원래 선대의 고향이 칠곡이고 외가가 달성이고 갑자기 TK 적통염을 호소하는 호소인, TK 적통 호소인이 된 그 이유도, 이준석이 그렇게 된 이유도
이 대구 경북에서 책임 당원들이 그 당 대표를 뽑는 책임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전국에서 한 30% 가량을 책임 당원들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그래서 거기에 이 목을 메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분석까지 노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니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 뭐 이런 것을 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뽑았는데 정권 교체가 된 분위기가 안 살고 있다. 과감하게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적폐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더욱더 강도 높게 벌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내년 6월이라면은 전당대회 가는 내년 6월이라면은 내후년 6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딱 1년 남겨놓은 시점이죠. 그래서 그때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유승민과 더불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TK를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YS 정권의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자민련 후보들을 일제히 다 뽑아준 적이 있죠. 자민련. 그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 그래서 지금 자민련을 벤치마킹 하려는 것 아니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이준석에게는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지금 릴레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의 2차 목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계속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경찰의 수사가 목전에 다가와 있죠. 이준석 앞에 경찰의 수사 칼날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죠. 성접대 의혹, 그 자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무고 혐의. 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있고, 곧 경찰에 소환이 됩니다. 16일인가요? 16일 날 경찰에 소환이 되면은, 경찰이 이달 안에 빠른 속도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지 하면은 검찰이 또 수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소를 하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하면은 특히 검찰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여론이 무슨 정치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가 있죠. 그렇게 비치워지도록 이준석이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민주당 이재명이 본인의 잘못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 탄압 프레임을 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재명과 같은 수법입니다. 계속 이 가처분 신청을 막 하고 하는 것에 나는 지금 억울하게 윤석열 정권에 탄압당하고 있다. 이래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부담을 주려는 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인의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온통 지금 소동을 벌이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자기에게 정치 탄압을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준석 소동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 있죠. 검찰이 그렇게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법원이 계속 이준석 편을 들어주고,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담당하는 법원이 남부지법 같은 경우, 남부지법이 왜 하냐면은 여의도 정당이 남부지법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민사부가 50부, 51부, 52부가 있는데 계속 51부에 배당이 됩니다. 황정수 부장검사가 있는 51부에 배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성격이 유사한 사건이니까는 계속 같은 51부에 배당이 되면은 지금 51부에 황정수 부장판사가 있는 한 계속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도 그렇고, 법원은 그런 정치적 색짙은 결정을 하고 있고,
그 한경수 부장판사가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다는 이런 그 프레임을 그 이준석이 설치를 하고 있어서 부담을 갖는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하는 거죠. 추가 징계해서 영구 퇴출시키는 겁니다. 9월 28일 날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추가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고기 발언, 여러 가지 뭐 절대자, 신군부 이런 망발을 한 데 대해서 이런 망언을 한 데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의원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그 상황이 또 하나 될 수가 있죠. 뭐냐면은 경찰이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성접대, 그것이 핵심이죠.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성접대를 받았긴 받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 5년, 알선 수재 7년, 그것이 지나버려서 처벌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혐의 없음이 아니고 혐의는 있는데 공소권이 없다. 공소권 없음, 이렇게 처벌을 내린다면은 그것은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공소시효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냥 그것을 놔두면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당 윤리 규정에 의해서 1차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원권 정지보다 더 무거운 건 제명입니다. 그리고 탈당 권유가 있는데 탈당 권유도 열흘 이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되기 때문에 그 윤리위에 의해서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영구 퇴출된다. 자, 그 이후에 뭐 이준석이 뭐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뭐 어쩌든지 그것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 뭐 성공할 리도 없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 릴레이 가처분 신청을 계속하는 그 숨은 그 검은 의도,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지만은 릴레이 가처분 법원에 아무리 맡겨도 이 정치 문제는 정치권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이준석은 조만간 영구 퇴출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해드립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